이는 우송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이는 우송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선화증권의 도착 시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나, 관계 당사자가 모두 일정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4번 보증 신용장의 활용.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상에 요구된 서류의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서류를 구비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보증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익자가 선적 서류를 매수인인 개설 은행인에게 직송하고 대금 결제를 받기 때문에 은행의 서류 심사에 따르는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 이행과는 관계없이 대금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선적 서류를 담보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번 선화증권의 편법 사용. 신용장 조건에서 선화증권은 매수인에게 직송하고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송하고 환어음을 첨부할 운송 서류는 환어음에 첨부할 운송 서류는 선화증권의 사본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는 방법과 선화증권의 원본 3통 중 한 통을 화물을 운송하는 본선의 선장에게 위탁하고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담보권 확보의 문제가 발생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나머지 두 통으로 인해 은행과 선박 회사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 6번 결론. 문제 24번 목차 4 3조. 문제 11. 선화증권의 종류. 선화증권의 종류. 1번 1번 적재문헌에 따른 구분. 1. 선적 선화증권 쉬프트 BL. 화물이 실제로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화증권으로 대개의 신용장도 대개의 신용장도 선적 선화증권을 요구한다. 2번 수치 선화증권 리시브드 BL. 화물이 선적을 위하여 수치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화증권으로 발행 후 선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 기입 본선 적재 부기하여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며 선적 선화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포트 BL과 커스터디 BL. 1번 포트 BL 비교 참조입니다. 선적할 화물이 보두상에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으며 화물이 본선상에 아직 적재되지 않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포트 BL. 2번 커스터디 BL.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지정 선박이 아직 지정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다. 2번 외관상의 하자 유무에 따른 구분. 리마크에 따른 구분. 1번 무고장부 선화증권 클린 BL.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 신청 순양대로 본선에 적재되어 선화증권의 비교란에 화물 및 포장에 대한 하자 문헌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하게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2번 고장부 선화증권 파울 BL 덜티 BL. 화물의 인수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서 그러한 사실이 본선 수치층의 비고란 리마크란에 기재되어
이를 근거로 발행한 선화증권이다. 고장부 선화증권은 UCP 27조 규정 상에서 수리 거절되므로 송화인은 화물 파손 보상장 LOI라고 하지 여기서는 Letter of Indemnity 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무고장부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3번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따른 구분. 1번 기명식 선화증권 스트레이트 BL 수화인 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으로서 유통이 불가능하고 음, 권리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소액 거래나 선불 거래에서 사용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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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지시식 선화증권 오더비엘 수화인란에 처분권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 송화인의 백지배서에 의해 자유로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성과 권리 증권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번 유통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번 유통성 선화증권 네고시어블 비해 기명식 선화증권 이외의 선화증권을 말하며 선화증권의 배서 및 교부에 의해 선화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유통성 선화증권은 권리 증권성이 있어 그 자체가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낸다. 2번 비유통성 선화증권 난 네고시어블 비해 기명식 선화증권이 이에 해당하며 음, 당해 증권의 수화인 난에 당해 증권의 수화인 난에 음, 기재된 특정인 이외에는 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서 및 교부에 의해 소유권의 이전은 없으므로 배서 및 교부에 의해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 유통선화증권과는 달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다. 어, 음, 즉 비유통성 선화증권은 권리 증권성이 없다. 5번 이미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이미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는가 여부에 따른 구분. 1번 약식 선화증권 short form 비해 선화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되나 사무 간소화를 위해 개별 증권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생각되는 선화증권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되는 선화증권의 임의 기재사항은 다른 서식을 참고하도록 하거나 선화증권의 발행자의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2번 정식 선화증권 롱폼비에 선화증권의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이 모두 증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6번 운송 주선인이 개입될 경우의 구분. 1번 혼재 혼 혼재 선화증권이라네 하우스비를 보자. 혼재 선화증권 하우스비에 각기 다른 화주의 화물을 혼재하는 운송 주선인이 개별 화주 앞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2번 집단 선화증권 그룹 BL 마스터 BL 그룹 BL 마스터 BL이라고 하네. 여기는 해상 운송인이 주선인의 해상 운송인이 운송 주선인이 집하하여 운송을 의뢰한 전체 화물에 대해 운송 주선인 앞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 7번 기타. 1번 지체 선화증권 스테일 비엘. 음, 신용장상에 기재된 신용장상에 기재된 선적일 이후에 서류 제시기일이 경과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을 말하거나 신용장상의 서류 제시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적일 이후 21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신용장상에 스테일 비엘 억셉터블이라고 특기
이라고 특기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이러한 스테일 비엘의 수리를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테일 비엘의 수리 여부에 대해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 2번 스위치 선화증권 스위치비에 스위치라는 문헌이 기재된 것으로서 화물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이 목적항 이의 제3의 장소에서 원선화증권의 송화인, 수화인, 송화인, 수화인, 통지처 등의 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발행된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이는 중개무역의 경우 최초 수출상과 최종 수입상을 서로 모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제3국가들 사이의 무역의 증가에 따라 신용장을 포함한 무역 거래 서류들에 의하여 요구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의 부연 설명. A국의 A씨, B국의 B씨, C국의 Cc로 중개무역이 이루어질 때 원선화증권의 내용과 스위치 선화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선화증권 송화인은 A씨, 스위치는 B씨, 수화인은 B씨, 원선화증권에서 스위치는 C씨. 선적항은 A국의 항구, 그 다음에 스위치는 B국의 항구. 목적항은 원선화증권은 B국의 항구, 그 다음에 스위치 선화증권은 C국의 항구. 3번 서렌더 비에 LG 대신 요거 써도 됨. 이건 뭐좀 비슷해. 서렌더 비에 해상 운송인에게 해상 운송인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송화인이 원본 선화증권을 입수하고 수입상에게 발송하기 이전에 음, 아,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원본 선화증권은 선박 회사에 제출하고 원본 선화증권은 선박 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수화인에게 직접 교부해 줄 것을 의뢰하기 위하여 선박 회사에 제출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는 주로 사전 송금 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4번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차터파티비에 신용장 파트 문제 18 목차 3-4 참조. 화주가 대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화주가 대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부정기선을 이용 시 용선자인 화주와 음, 용선자인 화주와 선주 간의 선주 간의 용선 계약이 체결되는데 용선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화물이 적재된 경우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문헌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신용장에서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을 허용할 경우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5번 제3자 선화증권 서드 파티 비엘 신용장 파트 문제 15분 목차 3 참조. 중개무역 과정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으로서 신용장상의 수익자와 선화증권상의 송화인이 다른 경우의 선화증권을 말한다. 신용장상의 수익자와 선화증권상의 송화인이 다른 경우 선화증권을 말한다. UCB 14조 K항에서는 운송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송화인, 탁송인이 수익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 선화증권도 수리된다. 6번 통선화증권 수루비에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 계약을 맺는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초의 구간의 해상 운송인이 그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7번 컨테이너 선화증권 컨테이너 비에 문전 운송과 문전 운송과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 이때 발행하는 것이
이때 발행하는 것이 복합 운송증권 또는 컨테이너 선화증권이다. 이는 화물의 인수가 대부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 수취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문제 12. 원칙적으로 은행이 수리 거절하는 선화증권의 종류. 1번 신용장에 허용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 지급이 거절되는 선화증권.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차트파티 비엘. 돛담배 운항 선화증권 세일링 비엘. 지체 선화증권 스테일 비엘. 무조건 지급 거절. 2번 보완 서류의 제출로 하자 치유가 가능한 선화증권. 고장부 선화증권 파일 BL 30BL 예정 표시 선화증권 Intended Clause BL. 문제 13. 선화증권의 발행 및 양도. 선화증권의 발행 및 양도. 1. 선화증권의 발행. 1. 의인. 선화증권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하여 발행한다. UCP 23조.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때문에 누구를 화물의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화인의 표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음, 음, 이 발행 방식 매매 계약의 성립 파트 문제 10번 목차 3-5 참조. 1번 김영식. 음, 수화인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 매수인은 자신이 기명된 수화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선적 시 전 소유권이 이전된다. 주로 소액 거래나 선불 거래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음, 음. 2번 지시식. 수화인란에 처분권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발행되어 송화인의 배서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지시식 선화증권에는 매도인 지시식, 은행 지시식, 매우인지 매우인이 뭐야? 이거는 뭐자? 문 지시식 등이 있으며 보통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하여 은행이 담보 이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소지인식. 수화인란에 단순 소지인식의 경우 베어러라고 기입하고 선택 소지인식의 경우는 A or 베어러라고 기입한다. 4번 무기명식. 수화인란을 공란으로 두어 발행하는 방식으로서 소지인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배서 없이 교부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2번 선화증권의 양도. 1번 의 유통증권인 선화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양도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김영식 선화증권의 증권은 실정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이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해 음, 무김영식인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 양도가 된다. 지시식 선화증권의 배서는 지시식 선화증권의 배서는 피배서인을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음, 지시식 선화증권의 배서는 피배서인을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이 김영식 배서, 풀 인도스먼트, 피배서인의 서명 또는 명칭을 기입하여 피배서인에게 피배서인의 성명 및 명칭을 기입하여 피배서인에게 인도하라는 문헌과 함께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딜리버리 투 피배서인의 성명, 배서인의 서명. 3번 지시식 배서, order endorsement 배서할 때지. 피배서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입하여 음, 음, 피배서인의 성명 및 명칭을 기입하여 피배서인이 지시하는 자 이거는 인도하라고 하는 거고 이건 지시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라는 문헌과 함께 배서인의 서명 배서인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delivery to order of 피배서인의 성명, 배서인의 그 다음에 배서인의 서명이 들어가고, 음, 4번 백집에서 블랭크 인도스먼트, 인도 문헌, 인도 문헌 및 피배서인에 대하여 아무도 기재를 하지 않고 단지 배서인만 서명하는 것이다. 백지 배서에 의하면 이후 선화증권은 인도에 의하여 화물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공란으로 비우고 배서인의 서명. 3번 환어음의 배서와 비교. 환어음의 배서와 비교. 1번 환어음의 배서의 특징. 1.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함으로 음,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함으로 배서한 후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 따라서 지급 환어음이 지급 거절될 경우 발행자인 수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번 환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배서인은 어음 금액을 배서인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배서인은 어음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번 환어음이 복본으로 발행될 경우 배서는 어느 한 통에만 해야 한다. 만약 복본 모두에 배서하는 경우 이중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번 선화증권 배서의 특징. 1번 선화증권 배서의 경우 단순히 선화증권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배서하는 것이므로 목적지에서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되지 않더라도 배서인은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번 어, 신용장 거래 시 선화증권의 수화인이 개설은행 및 개설의뢰인의 지시식으로 발행될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는 배서할 필요가 없으며 음, 신용장상의 선화증권의 수화인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수익자는 동증권에 배설을 한 후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문제 14. 선화증권의 이면약관. 1번의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이미 기재사항에 속하는 이면약관은 주로 해상 운송인의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상약관 페러먼트 클라우스 선화증권의 첫 조항으로 기재되는 것으로서 당해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약관이다. 당해 해상 운송계약의 준거법, 뭘 따른다니 준거법에 대한 약관이다. 3번 부지약관 언노운 클라우스. 신용장 파트 문제 15번 목차 유기를 참조. 음, 컨테이너 화물, FCL 화물을 말함. 의 운송에 있어서 해상 운송인은 그 화물의 내용과 수량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송화인의 내장 신고서에 의할 뿐 해상 운송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약관이다. 즉 화물의 상태를 선적 지시서와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이 외관 상태를 양호한지 여부만 운송인이 체크하므로 화물의 세부적인 내용과 수량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4번 1호 약관 데비에이션 클라우스. 음, 해상에서 음, 해상에서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를 위해 음, 음, 구조를 위해 또는 어, 어, 피난 필수 물자의 적재를 위해
즉 정당한 이유로 선박의 약정상 관습상의 항로를 벗어나서 항해하는 이로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약관이다. 음, 어, 음, 5번 항해 관실에 대한 면책 약관. 리글리전시 클러스 항해 과실에 대한 면책 약관. 문제 8번의 목차 2의 5-1 참조.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선장, 도선사, 선원, 항해사, 수로 안내인, 하영 노동자 등 기타 사용인의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인은 면책된다는 약관이다. 6번 가판적 화물에 대한 면책 약관. 온덱 카고 클라우스. 신용장 파트 문제 15 목차 5 참조. 가판적 화물은 운송 중 파손, 훼손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임이 저렴하므로 운임이 저렴하므로 가판적 화물의 위험에 대해 해상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약관이다. 7번 잠재 하자 약관. 레이턴트 디펙트 클라우스. 해상 운송인은 화주에 대하여 선박의 내항 담보에 관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해상 운송인이 출항 전 충분한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잠재 하자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는 약관이다. 8번 뉴 제이슨 약관. 뉴 제이슨 클라우스. 해상 운송인이 자기의 선체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 자기의 선체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 화주와 동등하게 공동 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뉴 제이슨 약관인데 이에 대한 잠해선에 의해 구조된 경우 구조료에 관한 청구권을 추가한 것이 구조료에 관한 청구권을 추가한 것이 뉴 제이슨 약관이다. 9번 충돌 약관. 쌍방가시 충돌 약관. 영국법의 토대로 함. 선박 간 쌍방가시에 의한 충돌로 인해 자선 자선에 적재한 화주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선의 해상 운송인은 자선의 화주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면책되는 약관이다. 문제 15. 화물 파손 보상장. LI라고 하지. 여기는 LOI인데 Letter of Indemnity. 1번 고장부 선화증권 파울비엘 덜티비엘. 문제 11번 목차 2-2 참조. 화물의 인수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서 그러한 사실이 본선 수취증의 비고란 리마크란에 기재되어 이를 근거로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2번 화물 파손 보상장. 문제 11번 목차 2-2 참조. 고장부 선화증권은 UCP 27조 규정상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되므로 수출상 순항인은 무고장 선화증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화물 파손 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I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무고장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3번 화물 파손 보상장의 파급 효과. 1번 수출상 화물이 파손되어 화물이 파손되어 음, 음, 화물이 파손되어 수입상이 해상 운송 수입상이 해상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수출상은 화물 파손 보상장을 근거로 해상 운송인에게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2번 해상 운송인. 화물 파손 보상장은 해상 운송인과 수출상에게만 유효한 보상 약속이기 때문에 수입상의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해상 운송인은 면책되지 않는다. 3번 수입상. 화물 파 음, 화물 파손 보상장에 의해 가장 음, 어, 가장 손해를 입는 어, 어, 음, 음,
가장 손해를 입는 입장으로서 수출상이 화물 파손 보상장을 제출한 후 무고장 선화증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통지 시 수출상에게 추가 선적이나 가격 공제 및 할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번 보험자 화물 파손 보상장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즉 수출상이 화물 파손 보상장의 제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한다. 프라우드. 4번 화물 파손 보상장에 대한 각 법제의 입장. 1번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화물 파손 보상장의 효력 여부에 대한 음, 어, 어, 효력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3자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어, 음, 음. 제3자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화물 파손 보상장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도 그 효력이 부정되고 있다. 이 함부르크 규칙. 화물 파손 보상장은 선화증권의 양도를 받을 수 있는 수화인을 포함하여 모든 제3자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에서 운송인에게 수화인을 포함한 선화증권의 소지인을 기만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송화인과의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운송인에게 어, 어, 음. 운송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송화인과의 관계에서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번 한국상법 선화증권의 증권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은 증권의 부실 기재에 대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음, 음,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3자를 보호할 수는 있다. 문제 16. 전자식 선화증권 Electronic Bill of Lading EBL 1번 EDI와 운송 서류 최근 무역에서 서류를 전자 메시지로 대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 컴퓨터 간의 통신에 의하여 음,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통 EDI라고 불려진다. 운송 서류에서도 EDI에 의한 전자 메시지로서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국제 규칙과 각국의 법제에서 수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코텀즈에서는 A 뭐의 매도인의 의무 A86은 아니다. 다시 확인. 인코턴즈에서도 매도인의 규정에 EDI에 의한 전자메시지로 대체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2번 전자식 선화증권의 개념. 음,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화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 (private key를) 사용하여 운송인, 송화인 상호 간에 EDI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 인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한 선화증권을 전자식 선화증권이라고 한다. 3번 물품의 권리 증명. 기존의 선화증권에서는 선화증권 자체의 소유에 의해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나 전자식 선화증권에서는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에 의해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4번 전자식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체 가능 품목. 전자식 선화증권은 모든 종류의 물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위리 문제에 한정시켜 보면 항해 중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의 매매에 대해서는
해상 화물 운송장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송 중 전매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원유,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의 물품에 대하여 전자식 선화증권의 장점인 EDI에 의한 신속한 전송 때문에 그 효과가 아주 크다. 5번 전자식 선화증권에 의한 거래 구조. 1번 송화인과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전자메시지에 의해 전송하기로 합의한다. 2번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송화인의 성명, 송화인의 성명, 화물의 명세사, 화물 수령의 날짜와 장소, 운송 조건을 포함한 물품 수령 메시지와 플러스 개인 키로 구성된 화물 수령 통신장을 부여한다. 3번 송화인은 화물 수령 통신장을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4번 송화인이 지배권, 처분권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자 할 경우 전매나 수화인에게 권리 이전을 말함. 송화인은 권리 이전 의사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5. 운송인은 송화인의 권리 이전 의사를 확인한 후 개인키 소지인으로 예정되는 자 양수인에게 물품의 명세를 전송한다. 6번 양수인은 물품의 명세를 확인한 후 운송인은 이를 재확인하고 개인키 소지인으로 예정된 자인 양수인에게 개인키를 새로이 발급한다. 10번 목적항에서 운송인은 개인키에 의해 확인되는 화물 인도 지시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후 개인키를 폐기하게 된다. 6번 전자식 선화증권의 효용, 장점. 1번 권리 이전의 신속성. 전자식 선화증권은 기존의 선화증권의 문제인 서류의 우송 및 심사기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신속한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 2번 비용의 감소 및 업무의 효율화. 1번 운송인 LG에 의한 보증도 음, 음. LG에 의한 보증도 인도와 관련된 위험 자체가 없으며 목적한 도착 이후 신속한 양육 작업과 신속한 회항이 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운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2번 송하인 전매 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다. 3번 수하인 선화증권의 지연 송달로 인한 선화증권의 지연 송달로 인한 물품 수령 시기의 지연, 창고료 부담, 판매 기회 상실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4번 개설은행 담보 능력이 없는 해상 화물 운송장과는 달리 전자식 선화증권은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담보 확보가 가능하다. 3번 사기 위험이 감소. 전자식 서명 등의 기술을 통해 복제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거래 시마다 운송인과 전자적 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선화증권보다는 사기 위험이 감소된다. 4번 분실의 위험이 감소. 개인키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므로 어, 음, 행사하므로 해킹 등을 당하지 않는 한 분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 7번 전자식 선화증권의 한계점, 단점. 1번 운송인의 관리 책임 및 신뢰성 담보 문제. 전자식 선화증권의 전자식 증권의 이전이 운송인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운송인의 입장에선 운송 의무와 관련 없는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의 범위의 변화를 초월해야 할 수 있다. 송화인의 입장에서도 물품 매매 전 과정을 전적으로 운송인의 성실성과 신뢰성에 의존하게 된다. 2번 경비 부담의 문제.
운송인의 개인키 관리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경비가 든다. 3번 입법적 뒷받침 미흡. 아직까지 전자식 선화증권에 대하여 법 체계가 완전하지 않다. 4번 운송계약의 청약과 성립의 문제. 계약의 일반 원칙상 운송계약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시기가 불분명하다. 5번 화환신용장 거래에서의 이용 가능성 문제.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이용 가능성 문제. UCP 1조 적용 범위 및 3조 3문 서류의 서류의 서명 방법의 규정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을 수용하고 있지만 실제 운송에 있어서 표준 메시지의 통일성, 개인키의 보안 문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산행되지 않는 한 은행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번 지배권 처분권의 이전 문제. CMI 규칙이 물품의 지배권, 처분권의 이전 절차만을 규정하고 CMI 규칙이 물품의 지배권, 음, 처분권의 이전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언제 이전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7번 메시지 표준 및 통신 표준의 동일한 문제. 메시지 표준과 통일 표준의 동일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국가마다 그 표준이 상이하여 호환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8번 전자식 선화증권의 통신 참여자의 책임 문제점. EDI 통신의 전형적인 참여자인 메시지 통신자,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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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시지 수신, 메시지 수신자 보면 참여자인 메시지 송신자,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메시지 수신자인데 CMI 규칙은 이들 간의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당사자 간의 약정 및 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 17번 전자식 선화증권에 대한 관한 CMI 규칙. CMI 규칙. 문제 16번에 간단히 언급해도 됨. 1번의 최근 무역 전반에 걸쳐 EDI 확산으로 전자식 선화증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맞지 않게 전자식 선화증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였다. 이에 국제회사위원회 Commit Maritime International CMI 국제회사위원회 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준거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 6월에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을 제정하였다. 2번 CMI 규칙 전자식 선화증권 CMI 규칙에서의 전자식 선화증권의 기능 1번 운송계약의 증빙 Evidence of Contract. CMI 규칙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발행한 물품 수령 메시지상의 기재사항은 송화인과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번 화물수취증 Receipt of Goods. CMI 규칙에서의 전자식 선화증권은 종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화물수취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4조에 의해 규정된 물품 수령 메시지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음, 어, 음, 3번 권리 기능. 어, 다큐먼트 오브 타이틀. 음, 음, 개인키의 소지자, 개인키의 소지가 즉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운송인과의 전자적인 접근에 의해 양수인에게 새로운 개인키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지배권, 처분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
개인키를 제시하여야만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자식 선화증권의 유통, 상환, 권리 증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번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1조 본 규칙은 당사자가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임의 규칙이다. 2번 절차에 관한 규칙 3조 전송에 따른 전송에 따른 당사자의 행위 규범으로 ICC가 제정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무역 자료의 교환에 관한 취급 통일 규칙 UNCID를 따르며 전송 자료는 국제 표준으로 확립된 UN EID 팩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번 화물 수령 통신장 리시프트 오브 메시지의 내용 4조 본 규칙에 의해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하였을 경우 송화인의 성명, 화물의 명세사항, 화물 수령의 날짜와 장소, 운송 조건을 포함한 물품 수령 메시지와 플러스 개인키로 구성된 화물 수령 통신장을 부여하여야 한다. 4번 운송 계약 조건 5조 운송인에게 통상 종이 선하 증권 약관이나 통상 운송 계약 조건을 당해 운송 계약 조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약관 또는 조건이 운송계약 당사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편입된 약관 또는 조건이 CMI 규칙과 CMI 규칙과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경우 CMI 규칙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번 적용 법률 6조 본 규칙은 운송계약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이나 상관습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본 규칙 하에서 운송계약도 종이선화증권의 사용 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조약 및 국내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6번 화물의 지배권, 처분권, 권리이전 7조 본 규칙은 개인키의 소지인만이 화물의 지배권, 처분권을 가지며 화물에 대한 권리이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 아,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권리 이전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이선화증권의 배서 및 교부에 의한 물리적인 이전의 권리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7번 개인키 8조 개인키는 숫자와 문자를 조합하여 조합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전송의 진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한 기술적으로 적절한 형식으로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지배 및 처분권을 가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8번 인도 구조 운송인은 개인키에 의한 확인을 통해 물품을 인도할 수하인을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하였다면 잘못된 인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참, 어이없게 있네. 운송인은 개인키에 의한 확인을 통하여 물품의 인도할 수하인을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하였다면 잘못된 인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번 서면 형식으로 수취할 수 있는 권리 10조 본 규칙은 조약이나 국내법이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된 발행된 전자식 선화증권을 운송인이나 개인키 소지인의 선택에 의해 종이선화증권으로 대체하여 수취를 할 수 있다. 10번 전자데이터의 효력 11조 본 규칙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확인되는 전자데이터를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